혼자 도전하기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고 되어 있네요. 기호를 일단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을 M이라고 합니다. 이때 L과 M이 평행하는 걸 증명하는 문제인데, 직선과 직선이 평행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평면 위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평면 위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를 확인해주면 두 직선이 평행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 평면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L은 문제에서 베타 위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L은 평면 베타 위에 있습니다. 베타 위에 있다. 이건 조건이었죠. 그리고 M은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기 때문에 역시 M은 베타 위에 있게 됩니다. M은 베타 위에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따라서 L과 M은 같은 평면 베타 위에 있다가 됩니다. 같은 평면 베타 위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일단은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는다를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아까 기호로 표시를 해놨는데 L과 알파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뜻은 그 직선과 알파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면 위에 어떤 도형도 직선 L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직선 M은 누구 위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베타 위에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M은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기 때문에 M은 평면 알파 위에도 있게 되는 거죠. 알파 위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직선 L은 알파 위에 어떤 도형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L과 알파가 평행하니까 L과 M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지 않게 됩니다. L과 M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같은 평면 위에 있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그 직선 L이 평면 베타와 평행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걸 증명하는 문제는 그냥 만나지 않는다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제 자체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림을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 그릴 필요도 사실 없지만 이렇게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사실은 당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말로 써보면 자, 알파와 평면 베타는 평행하니까 어떻게 되죠? 평행한다는 뜻은 알파와 베타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즉, 알파 위에 있는 어떤 도형도 베타 위에 있는 어떤 도형과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L은 알파 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누구와 만날 수 없죠? L은 베타와 만날 수 없습니다. L도 베타와 만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만나지 않는다만 얘기하면 사실 이 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실 주저리 그냥 써온 거예요. 따라서 즉 L은 베타와 평행하다. 이렇게만 쓰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점 A, B와 이 두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있다. 두 점 A, B와 직선 L로 결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점과 직선 L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꼭 한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공간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입체 도형 속에서 한 개의 직선과 두 개의 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은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잡도록 하고 그리고 점은 자, 이 점과 이 점을 잡도록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직선과 점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A와 L이 결정하는 평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면이 되겠죠? 자, 뭐 사실 점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옆으로 쭉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B와 역시 이 L이 결정하는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평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육면체에서 아랫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도형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평면은 무한하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평면은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A와 L, B와 L 해서 두 개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평면만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즉 입체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대 2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에서 직선 AF를 포함하고 6개의 점 BCD, GH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F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점 3개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죠. 그리고 한 개의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하나에 대해서 점을 하나씩 선정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AFB를 봅시다. AFB,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할 거예요. 평면 AFB입니다. 그 다음 C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면 AFC, 직선 AF와 그 다음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니까 역시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평면 AFD도 마찬가지겠죠. 평면 AFD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평면 AFG가 있는데 자, 평면 AFG 직선 하나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점씩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D랑 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AF랑 직선 AF랑 선분이어도 상관없죠. DC가 평행하죠. 그런데 평행한 두 직선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D랑 G가 같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AFD와 평면 AFG는 같은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서로 같은 평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평면에 계산할 때는 하나만 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AFE와 평면 AFE가 있겠죠. 평면 AFE가 있을 테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평면 AFH가 있겠네요. AFH가 있습니다. AFH.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 AFB랑 평면 AFE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B랑 E가 여기 있죠. 그러면서 두 개의 직선 AF랑 B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하나의 평면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B가 같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두 개도 같은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평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를 찾았는데 2개가 같은 평면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점 하나씩만 찾아주면 되고 점 하나씩 연결해서 평면을 찾은 다음에 누가 같은 평면을 이루는지만 잘 구분해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과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공간에서 이렇게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참거짓을 묻는 문제는 대체로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직육면체 그려서 해결해 보면 됩니다. 자, 직육면체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리고 L과 M과 N 또는 알파와 베타와 N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기억에서는 L과 M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 L 정하고 자, 이렇게 M이라고 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L과 N이 수직이면 L과 N이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기억이 참이 되겠지만 N을 이렇게 정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L과 M이 수직이죠. 그 다음 M과 N이 수직이죠. 그런데 L과 M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꼬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을 굳이 재자면 뭐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꼬인 위치도 수직으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L과 N이 만나지 않고 꼬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L과 N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정하게 되면 참일 수 있지만 빨간색으로 정하게 되면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어야만 우리는 참 거짓이 되는 거죠. 항상 참이어야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우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과 평면이 지금 수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베타와 감마도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 하나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 평면을 얘를 알파라고 정할까요? 자,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자, 이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베타는 옆면을 선택하면 수직이 되겠네요. 자, 얘를 베타로 결정하면 되겠네요. 너는 베타. 자, 이러면 수직이죠. 그 다음 베타와 감마가 수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베타와 수직인 애가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얘가 될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 옆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그리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알파로 정했죠. 그리고 얘를 베타로 정했죠. 근데 얘를 감마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감마로 정하게 되면 지금 니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얘가 감마라면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알파랑 감마는 평행한 게 맞죠. 하지만 자, 두 번째 상황이라면 베타와 감마가 여전히 뭐죠? 수직인 상태가 되는 거겠죠. 아까 이때라면 참이었지만 이때라면 참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도 바로 무엇이 되죠? 바로 거짓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거짓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 자, 역시 직육면체 하나 그려놓고 L과 알파가 수직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L은 얘로 정하도록 합시다. L, 얘랑 수직이려면 지금 감마를 우리가 누굴 택해야 되는 거죠? 얘를 택하면 되겠네요. 앞에 보이는 애를 감마로 알파로 선택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 L이 베타랑도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직이려면 이 L의 수직인 애가 지금 이 그림상에선 두 군데가 있죠? 바로 이 뒷면일 겁니다. 얘가 바로 베타가 되겠죠? 자, 보니까 어떻죠? 알파, 베타가 평행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다, 참이 됩니다.
지금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n이나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감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씩 있어서 어떤 때는 맞고 틀리고가 됐지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L과 알파를 선택하고 나서 조건에 맞는 베타를 선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되고 기역과 니은은 거짓이 되겠습니다.